첫 번째 종목입니다. 소마젠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 소마젠 한번 차트부터 한번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15,000원에 30%. 네. 약간 좀 오버된 물량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60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마크로젠의 계열사예요. 마크로젠이 현재 37% 지분을 갖고 있고요. 서정선님이 18.6%, 기타 43%. 이렇게 지금 물량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마크로젠이 이 회사의 주력 일대 주주인데, 마크로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로 게놈 지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모든 것에 국내에서는 사실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대표적인 벤처 바이오 1호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이 소마젠이 이 회사의 계열사인데, 보면은 실적을 보면 이제 이건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이제 소마젠 아래로는 회사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이 부분 한번 잠깐 확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소마젠이 이번 2020년도 매출액이 190억입니다. 글씨가 좀 이게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2020년도 매출액이 19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03억, 당기순이익이 216억, 마이너스 216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103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대략 19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16억이에요. 2019년도에는 매출액 2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13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평균 3년간 200억으로 거의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이익은 거의 200억 적자예요, 계속.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유보율을 마이너스 1,400%.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보율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설립자본금을 다 까먹었다는 거거든요. 내 원금이 얼마냐? 그게 이제 설립자본금이에요. 설립자본금이라는 것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격을 곱하면 이 회사의 맨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설립자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까먹었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걸 다 까먹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죠.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STX 페노션이라든가 STX 그룹이라든가, 그래서 정부 돈으로 이제 일자리 때문에 돈을 넣었잖아요. 산업은행 자금 투입했고. 소마젠은 개인 기업, 이제 이 중소형 기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유보율이 왕창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1,700%로 일어났죠. 돈이 이제 어디에서 수혈됐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3년 연속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특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실적이 적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로또 종목이다. 한번 되면 이런 거는 10배, 5배예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런 회사도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보율이 1,700%로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래도 마크로젠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마젠 같은 회사는 결국에는 한 번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어떤 누구하고 대규모 계약건이라든가 대규모 수주건이라든가 한 큐가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느냐? 오너하고 그리고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돈이 들어온다거나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변호사와 회계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하고 연결해서 합니다. 본인 자체의 회계사가 있지만 그런 M&A라든가 대규모 자본을 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대표하고 세 사람인데 이게 도장 찍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무슨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까지 그게 들려왔을 때는 이미
뭔가 반대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를 사놓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알박해놓고 있는 건데 지금 가격대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저는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주식이 항상 좋은 주식만 살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능성 있는 주식인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붙잡고 있는 건데 내 전체 자산에 저도 뭐 가끔 1년에 한두 번 꿈이 좋았거나 네. 기분이 좋을 때 로또 한번 삽니다. 네. 그런데 뭐 많이 사봐야 5,000원어치나 2,000원어치 사요. 1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그리고 맞춰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로또니까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또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복권도 그런 거 본 적이 없고 유통기한이 다 지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 재산의 30%를 로또 비슷한 쪽에 산 거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까 적자 보셨잖아요. 매출액 200억인데 3년 연속 계속 200억, 200 적자. 그래서 한 큐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비중도 너무 높고 이제 투자가 아니라 좀 도박의 단계. 이런 주식이 결국은 한번 올라가면 또 10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내가 30% 나는 이 조선 없어도 된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저는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덜어놓고 본다면 내재 가치적으로 본다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니까 일단은 나와야죠. 현재 가격이라도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러나 투자는 꼭 그것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기 돈을 대규모로 집어넣었다는 건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 현재 정도 수준에서는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번 이미 들어간 거라면 저는 붙잡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30은 너무 많다. 그 부분은 뭐 솔직히 제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좀 버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 그냥 이 주식만 본다. 그럼 저라고 해도 저도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에 맞아요.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반도체 플러스 바이오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결합한 게 국내에서 이제 분자 진단이라든가 마크로젠이나 소마젠 같은 회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화이자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일 회사하고 손잡고. 따라서 트렌드가 딱 맞기 때문에 일단은 다 무시하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본다면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유하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롯데칠성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표님, 매수가가 16만 9,400원이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유 비중이 50%십니다. 네. 30%도 좀 비중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50%면 거의 절반을 넣으신 거예요. 지금 네.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뭐 이제 방금 앞에서 앞에서 종목 분석했던 네. 소마젠하고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정말 극과 극이죠. 네. 뭐 갑자기 어떤 책 제목이 생각나네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화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네. 제가 바뀌어 쓸 수도 있어요. 금성에서 온 남자일 수도 있고 화성에서 온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 책처럼 극과 극이에요. 물과 불처럼 얼음과 냉면과 마치 뭐 마라탕처럼 극과 극인데 왜 그러냐면 벌써 눈치채셨잖아요. 소마젠 같은 경우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10%도 많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만약에 이분 보니까 50% 갖고 계시죠? 네. 뭐 괜찮다. 손실 구간이시지만 예. 왜냐하면 롯데칠성은 어차피 독과점 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원래 음료 쪽 하면은 킨사이다예요. 네. 킨사이다는 뭐 저희들은 펩시콜라처럼 안 쳐줬죠 옛날에. 근데 이제 칠성을 인수한 거잖아요. 칠성 사이다를 인수하고 나서 음료 시장 쪽을 IMF 때 롯데가 이제 다 석권을 했습니다. 사실 독과점이 아니라 거의 독점 구조죠.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자, 그런데 지금 50%라기도 왜 괜찮냐면 뭐 어차피 이런 주식은 독점의 저배타 종목입니다. 음식료업점이라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깨졌을 때 50%를 분할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다른 종목들은 다 급등 나왔잖아요. 코로나 네. 이후에 뭐 2배 나오고 반도체 가고 자동차 가고 화학 가고
이렇게 하고 이번 연도에는 철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움직였는데 안 움직여 빠졌잖아요, 거꾸로. 그랬을 때 이런 주식은 싼 맛에 사는 겁니다. 음식료 업종은. 통신업종, 음식료 업종, 보험업종, 은행업종 이런 주식들의 대표적인 것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베타예요. 안 움직여요. 철강업종도 비슷하고 이런 업종들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정말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급여에서 벌어서 조금씩 보험 드는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충분히 일정 부분 그 장기 담궜는데 조금씩 올라올 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1년간 담궜더니 올라오더라 그럼 200만 원 더 사고 정배열로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계속 역배열되다가 정배열되잖아요. 5일선이라든가 다 한번 뭐 삭제하고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통해서 정배열이 바뀌기 시작하죠. 일봉이 5일선 우위로 21선이 녹색선이 61선 우위로 짧은 거일수록 일봉 그리고 5일선 검은색 그 다음에 21선 61선 완전히 다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이제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들고 있었다면 뭐 200만 원 정도를 더 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때부터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면 50%도 될 수 있고 100%를 다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배열 되기 전으로 이럴 때 좀 쌀 때 이미 70이 들어가 있고 뒤에 30이 사야 되는데 지금은 16만 원에 50%가 들어갔잖아요. 16만 9,400원, 17만 원이니까 거의 상투잖아요. 자, 투자로 사신 거예요. 아까 제가 봤을 땐 소마젠 같은 경우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말 그거는 약간의 반도박성이 좀 있는 겁니다. 비중을 그러니까 조금만 하는 거. 이거는 이런 주식은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독점 구조니까 거의 독과점 구조니까. 문제는 투자를 하시는 분이 17만 원 했다. 종목은 괜찮아요. 비중도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타이밍이 아주 안 좋죠. 타이밍이 안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손절을 쳐야 될 타이밍을 이미 올랐잖아요. 이런 주식이. 안 올라가는 주식이 100%씩 나는 거 아닙니까? 몇 년간 떨어지다가. 그랬을 때 내가 100% 저가 대비 100% 올라간 지점에서 샀을 때 그러면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이건 기계적으로 무조건 잘라야 되는 겁니다. 왜? 더 살 능력이 없잖아요. 즉 종목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런 주식은 투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저점 대비 100% 올랐죠. 100% 오른 지점에서 내가 들어간 거죠. 나는 투자로 봤지만 버틸 능력이 있느냐. 잘못하면 2, 3년 버텨야 돼,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 종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50% 샀다는 것은 투자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18만 원 근처에, 17만 원 근처에서. 그러면 저는 컷하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자, 근데 나는 한번 버텼다가 나중에 잘라오고 싶다. 뭐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부분만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매도를 해보시는 네. 전략이 낫겠다라는 의견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40만 7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포스코를 40만 원 선이면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뭐 같은 방금 롯데칠성하고 사실 같은 분야예요. 한번 끌면 쉽게 끌지 않는. 대한민국 증시하면 예전에는 국제 시장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전 세계에 한국만 있는 거. 바로 양은 냄비죠. 순간적으로 끓을 때 확 끓어오르죠. 라면 끓이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러나 또 식을 때는 금방 식어요. 요즘 누구처럼?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요. 네, 가상화폐처럼 확 올랐다가 지푸라기 같죠. 불이 붙을 때는 확 붙습니다. 이게 무슨 뭐 장작이나 이런 건 같지가 않고. 포스코 같은 주식은 그러나 그런 주식은 아니죠. 떨어질 때 한 번 떨어지면 76만 5천 원을 찍었던 2007년 이후로 무려 13년 동안 하락을 합니다. 코로나 때 겨우 저점 찍었어요. 15만 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5분의 1 토막 났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2007년도에 75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조선주들 60만 원 가고 이럴 때.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 1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뭐 15분의 1 토막이 아니라 20분의 1 토막이죠.
자, 그런데 이 주식이 움직인 거예요. 주가 폭락 거래량 일정 부분 터져가면서 손바뀜이 나오고 그리고 그 13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까지 200%가 올라간 거죠. 3배. 그런데 지금 상담해 주신 분께서는 40만 700원에 20%를 사셨습니다. 뭐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담하실 때 느끼실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연결하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고 또 지금 전화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거가 마음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도 아세요, 사실. 내가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거. 종목은 좋지만. 그러면 지금 일단은 자르고 나올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더 할 건지 하는 고민인데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타기를 하는 거는. 저는 포스코가 이번 장에서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포스코라든가 건설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에 샀다는 것은 추격 매수를 한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심리적인 게임에서 이미 졌다고 봐요. 그러면 주식은 또 궁합도 맞아야 됩니다. 남들 다 좋은 게 나한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저는 타이밍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털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버틸 수도 있겠지만 수익이 난 분들은 그러나 40만 원에 샀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털고 나오는 게 맞다. 포스코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하에서 괜찮죠. 그렇지만 이 주식이 지금 한 36만 원인데 35만 원이 깨졌을 때 과연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사야 되는데 보통 추가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악재가 뉴스가 나와요. 40만 원에 샀다는 거 호재 뉴스 들고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버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단가만 보더라도.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또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 자체 현 시점에 대해서는 매도 전략인데 나는 진짜 그런데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뭐 버티는 것 저는 20%니까 괜찮다고 봅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성향적으로는 아마 어려우실 것 같다. 그때는 그냥 정리하고 다른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실 구간이시겠지만 매도 전략을 짚어주시면서 교체 매매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고요. 긴 시간이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홀딩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앱콜론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33,3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앱클론을 갖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도 손실 구간이십니다. 네.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3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고점인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자, 앱클론 같은 주식들이 이제 아까 소마젠이라든가 뭐 제넥신이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그 앞에 있었던 뭐 신라젠이라든가 많은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의 역사들이 사실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저기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이제 이렇게 에클론처럼 매출액이 2010년도에 28억이에요. 근데 영업 적자가 64억입니다. 뭐 영업이익 마이너스 66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64억. 매출액도 변동성이 심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매출액도 순간 줄어들었고 2020년도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앱클론 주가가 HTS로 급락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이 회사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는 건 좀 늦었지만 주식을 항상 살 때 이 회사가 IMF가 온다든가 서브프라임이 온다든가 9.11 테러가 온다든가 혹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연평도 사건 같은 일이 터져도 회사가 순간 가격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없어지진 않을까. 없어질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를 빨리 구분해야 돼요. 그걸 빨리 구분한다는 얘기는 사놓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기 전에 종목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내 재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평생 모은 재산인데 이 주식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보고 가는 거잖아요.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없어질 회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가격이
45만 원이든지 15만 원이든지 포스코 같은 회사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죠. 사실 당장은 없어질 회사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클론은 아까 보셨지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견디기 어렵고 결국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지금 추가 매수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오늘은 약재만 몰고 나오는 형태고 떨어져 가면서. 그다음 두 번째,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신 것이 33,300원이잖아요. 네. 33,300원에 30%인데 33,300원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주식이 45,000원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33,300원에서 보면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막 거래량이나 이런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뭉쳤다가 가느냐, 확산하는 윗방향으로 확산하느냐, 아랫방향으로 확산이 나와서 그렇지. 문제는 아랫방향으로 확산이 나올 때 그래서 포스코라든가 KT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회사라면 추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한전 KPS처럼 누군가 대체 능력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에클론은 대체할 만한 회사가 많죠. 추가하기가 어려워요. 실적도 안 좋으니까. 그러면 손절을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손절 타이밍도 놓쳤다는 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버틸 건가 손절할 건가를 빨리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손절은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 살 건지 줄일 건지. 20%, 30%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난 20%까지다. 그러면 10%만 던져줄 건지 그랬다가 더 밀렸을 때 살 건지 대응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도 정리 안 하고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아까 보셨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 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 있었던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단가로 봤을 때 살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 그 가격에 샀다는 거는 정말 주식 초보 분들이거든요. 자, 따라서 에클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추가로 사면 안 되는 비중이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것만 버틸 거냐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더 떨어져도 10% 잘라내고 한번 해볼 거냐 요거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버티셔야 됩니다. 잘라낸다는 것은 이미 늦었고요.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시 이런 에클론이나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시장에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따라서 성장주들이 다시 약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와 비트코인, 미국의 금리라든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장주들, 반도체나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버틴 다음에 반등 나올 때 털고 나올 건지 그때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홀딩 네.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오늘 고민이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금호석이요. 금호석유요. 매수가 네.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천 원이요. 23만 1,000원이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90% 해버렸다니까. 90%요? 예.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셔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 90%는 혹시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 평균가를 내가 매본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예. 평균 단가가 23만 원 선에서 지금 예.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매수를 혹시 하신 걸까요? 한 15일 전부터 해가지고 팔고 또 사고 막 해갖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지금 방금 시청자님과 연결이 된 후에 받은 정보거든요. 종목과 모든 정보들이. 그런데 90%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금호석유에 대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제가 뭐 대충 감은 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느 방에서 뭐 추천이 나왔다든가 그런 경우에 뉴스 자주 사고 팔았다는 것은 분봉을 보고 사고 파는 경우 매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돌파 매매, 올라갈 때 추격하고 떨어질 때 팔린다든가 추종 매매를 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90%를 매매한다는 것은 투자 성향이 뭐 솔직히 저도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분할 매수 뭐 이렇게 하지. 저도 제 돈 갖고 할 때는 100%씩 한 종목에 찍고 예전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100%를 그냥 그럼요. 정말 소위 말해 몰빵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뭐 저도 막 신혼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월급 생활로 증권회사 다니고 있었지만 급여 생활 내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네. 계속 이거를 근데 이제 나이 5, 60 먹어갖고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 좀 그렇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월급의 절반씩을 묻고 대출도 받아갖고 저도 주식 사고 팔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90% 샀다는 이 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찌됐든 세 가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첫 번째, 타이밍이 완전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만 원짜리 주식이 이 주식이 3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보시다시피 1년 네. 사이에 5만 원짜리 주식이 30만 원까지. 자, 그러면은 벌써 6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6배가 오른 상태에서 그것도 네. 한 번 하고 조정받고 두 번째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지금 사신 건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그 앞에서는 없던 거래량들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왜 터졌을까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다는 것은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1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여기 30억이 되든가 50억이 되든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주포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주식이라는 것은 다 모든 주식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주식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1,000억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4, 5천억이 된 겁니다. 분할 매도라도 하든지 절반이라도 자르는 거거든요. 팔 때 좋은 뉴스들 다 오죠. 자, 근데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다는 것은 이미 처분한 거래량이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돈 가진 사람들이 이 가격에 신규로 산 건 아니거든요. 자, 따라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저희가 총알바지라고 그럽니다. 소위 얘기해서 뉴스 호재를 터뜨리고 끌어들인 다음에 고점에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번, 두 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저가 깨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앞에서 저는 팔았다고 봐요.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하냐면 5만 원짜리 주식이 3만 원까지 1년 사이에 시가총액 6조 원짜리예요. 지금 6조 7천억짜리. 정상적인 종목으로 일반인들끼리 사고 팔아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실적 갖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주식에는 주인이 있고 주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에 한번 과거 패턴이 어땠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교육적인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많거든요. 5만 원짜리 주식이 어떻습니까? 30만 원까지 1년 사이에 올라오죠. 6배. 과거에 그러면 이런 비슷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 주식이? 네,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얼마입니까? 네, 이때 당시 가격이 2010년도네요. 2만 원짜리 주식이 마찬가지로 이때 2만 5천 원까지 올라오네요. 이때는 그러면 10배가 난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5만 원짜리 주식이 30만 원까지. 그러면 이런 어떤 패턴이 읽어졌다면 이 그래프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때도 비슷하죠. 주가 올라온 다음에 거래량 왕창 터지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거래량 터지고. 그러면 그것이 저런 큰 돈 가진 사람들은 10년에 한 번씩 저렇게 한 번 해먹어도 수천억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 일반인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90%니까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결단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으로는 사실은 이럴 때는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아, 내가 투자에 실패했다 이번에 이 종목이 다시 가더라도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의외로 회복하기 괜찮습니다. 보니까 얼마 33 보니까 23만 1,000원이요? 네, 23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90%입니다. 그러면 뭐 깔끔하게 인정하고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니면 여기서 나는 버틴다. 과연 이 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변동성 장에서 오히려 팔고 나면 거꾸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매매 방식으로는 앞으로 하루 이틀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도박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걸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전문가의 입장에서 쉽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솔직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도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투자 방식을 조금은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 매수가 네.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7만 7천 원이요. 17만 7천 원 비중은 어떻게 예, 되세요? 10%입니다. 10%, 17만 네. 7천 원이면 지금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비중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맞나요? 네, 한 달 전인가, 한 달 좀 되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야, 잠깐만. 네, 물론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하셔서 매수하셨겠지만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삼성전기 저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네. 4월 29일 날 그 좀 사고, 네.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네. 조금 내려가길래 좀 샀거든요. 그래 합쳐서 10%인데, 네. 그 삼성전기 저기 굉장히 튼튼하고 좋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네. 저도 보니까 좀 그렇다 싶은데 이래 갑작스레 팍 빠지니까 정말 걱정되시죠?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5% 나눠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하니까 걱정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뭐 신중하게 접근하신 거가 그나마 뭐 이런 방식이라면 이분은 뭐 어떤 형태든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은 어떤 주식이든지 저는 한계 용량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씨름 선수나 유도 선수로 운동 선수로 따지면 열심히 한다고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일반인들 동네 축구 할 때나 하는 얘기죠. 국가대표라든가 전 세계 월드컵 같은 데서 축구 선수인데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한다고 된다. 이거 안 되거든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마라도나처럼 메시처럼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 공이 거의 발에 붙어 다니는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피지컬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북유럽이나 영국 애들처럼 체력적인 부분에서 몸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든가 스피드가 달리기가 된다든가 이런 거에다가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재능에다가 플러스 노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재능이 없다고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놓고 보니까 재능은 비슷하거든. 어차피 0.1%에 전 세계. 그 재능이 없다고 생각. 하버드 대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면 자기 진짜 머리 나쁘다고 하거든요. 왜?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중에 한두 명이 천재가 있잖아요. 또 서울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걔들하고 비했을 때 나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시장의 캐파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MLCC의 1등, 2등이지만 무라타 다음으로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MLCC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 60% 이상이 삼성전기는 IT 쪽에서 나옵니다. 차량용 쪽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무라타하고 시장 점유율은 비슷한데 일본의 무라타는 이거는 차량용 쪽에서 절반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무라타하고 삼성전기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는 건 맞습니다만 그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삼성전기는 보시면은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0% 올라가면 그 다음에 주가가 멈춰요. 예전에도 비슷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계.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3만 원, 4만 원짜리가 4416. 여기는 이제 한 4배 났네요. 그렇죠? 이때는 16만 원이니까 4배 정도. 그 다음에 이때는 얼마입니까? 5만 원 전후.
5만 원에서 15만 원. 4만 원부터 본다면 여기도 4배네요. 16만 원. 그렇죠? 꼭 16만 원이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보통 저점에서부터 한 4배에서 많게는 5배, 보통 한 3배 정도 전후나면은 평균 살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니까 파는 것도 마찬가지. 보통 이 주식이 갖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캐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해 줄 데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보시다시피 한 9만 원 전후 평균 9만 원에서 지금 2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9만 원이면 평균 한 3배 정도 남아있다고 보면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파로 본다면. 성장하는 거라든가 주가의 변동 폭이라든가 이런 걸로 본다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죠.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국한테 사실 많이 치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도 파운드리, 디램에서 파운드 쪽으로 건너가고 있고 잘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와요.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처럼 5% 이렇게 접근하셨는데 지금 타이밍에서도 5% 정도 타이밍을 조율하셔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 여기서 늘리는 것은 이제 위험하겠죠. 그래서 현재 시간에 종목만 놓고 본다면 보유 전략 그리고 약간의 이 정도 비중이라면 뭐 최대 10%까지도 더해서 추가 매수. 지금 상담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비슷한 IT 업종 안 가잖아요. 삼성전자부터 LG전기, LG전자 뭐 안 가기 때문에 LG디플 다 비슷한 관점일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쪽으로 다시 좀 전환을 해야 될 때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움직일 타이밍도 됐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일정 부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용기를 내셔서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